유튜브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으로 야심차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오늘의 주제, 대인관계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사람이라면 대인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리고 어른, 유아부터 노인까지 대인관계의 고민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유치원 때는 부모님들이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는 자녀의 사회성 문제로 많이 예방하시거든요. 또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학교를 입학하는 그 즈음 있잖아요. 3월 같은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데 주로 이제 대인관계.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도 대학생들 고민 1위가 대인관계라고 검색에서 뜨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공부를 잘해도 또 대인관계가 힘든 학교를 이제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알았던 지인 중에서도 거의 천재적인 IQ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걔는 그 1등으로, 맞아, 수석으로 학교에 들어오고 거의 천재적인 IQ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학교를 2년을 다니고 자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었는데 일찌감치 누군가랑 결혼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천재적인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했더라면 더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대인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이제 수만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간단히 제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로 단계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상담센터에 왔을 때 대인관계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못생긴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갖출 건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소통 질문지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의사소통 질문지를 통해서 이제 간단히 그 사람의 어떤 대인관계 방식을 검토해 보면은 경청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 있죠. 한마디로 소극적인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먼저 다가가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고 상대가 다가오기를 기다린다든가, 이런 패턴을 하는 사람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마음을 열지 않고서 대인관계를 잘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마음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남이 열고 다가와 주길, 남이 먼저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대인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어려움이 봉착하는 거죠. 첫 번째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열어야 된다. 마음을 열었으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사를 해야 된다. 인사에 있어서도 그냥 씩 웃는다든가 눈치만 깜빡한다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상담했던 어떤 남성분은 그 사람도 대인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식이었냐면,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지 않고 바로 제자리 가서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은 좀 시시한 이야기 같이 생각돼가지고, 너무 가벼운 이야기로 생각돼가지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가벼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쭉 지금 대인관계 프로세스를 말하고자 하는데, 이 안녕하세요 단계를 빼먹고서 이제 바로 업무 이야기로 들어가는 패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침에 출근하시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하십시오라고 함으로써 그 사람이 도움됐던 사례가 있고, 이 단계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바로 진지한 주제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벼운 주제란 뭘까요? 날씨, 식사, 그런 이야기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계절 이야기. 요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쌀쌀해지잖아요. 요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것 보니까 가을이 왔나 봐요. 그죠? 날씨가 좀 선선하네요. 이런 식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작하는데, 근데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가벼운 주제부터.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이제 식사하셨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죠. 그렇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 단계는 가벼운 주제. 날씨 이야기라든지, 식사했냐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커피를 건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벼운 주제로 이제 대화를 시작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제 대화의 물꼬가 터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지식이나 정보 공유. 지식이나 정보 공유는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머리를 좀 상당히 예쁘게 하고 갔다. 어디 미용실에서 머리 했어? 나 어디 미용실에 머리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주말에 뭐 했어? 나 영화 봤어. 영화 어떤 영화 봤어? 나 땡땡땡 영화 봤어. 이러면서 그 영화 재밌어? 하면서 이제 대화를 튼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대화를 또 하다 보면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아, 너도 영화 좋아하니? 나도 영화 좋아해.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왠지 이제 친밀감이 느껴지면서 점점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과 정보 공유 단계까지 왔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제 사적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예요. 사적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어디 학교 나왔는지, 종교가 뭔지, 결혼은 했는지 이런 이야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그 친밀함을 빨리 느끼는 문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지하철에서 처음 만났어도 당신 뭐 결혼했나? 몇 살이냐 한다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실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대인관계에서라도 처음에는 좀 가벼운 주제 이야기하다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열었을 때 사적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 좀 더 대인관계를 잘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친해지려면은 이제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야기거리가 있다는 것은 공통의 경험이나 공통의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사적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 이제 맞는 부분이 없다면은 이제 우리가 2단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에 머물겠죠. 근데 사적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 통한다 싶으면 더욱 더 친해지는 단계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식과학적인 관계에서는 그 지식과 정보의 그 공유 단계까지는 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회사다, 뭐 공적인 관계다. 그럴 때는 가벼운 주제부터 지식과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적 이야기까지 이제 이야기해 보니까 통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 이제 직장 동료, 이제 공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친구 관계, 이성 관계라면은 왠지 이 사람은 더 알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더 데이트하고 싶다 그런 관계로 발전되겠죠. 그래서 사적 이야기에서도 이제 대화가 통한다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감정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감정을 공유하는 단계. 감정을 공유하는 단계란 뭐냐? 나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쁨과 슬픔, 괴로움, 애로움, 화난 것 이런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단계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생활이다. 내가 좀 전에 직장 상사한테 결제 서류를 내려갔다. 근데 상사가 좀 못마땅해 하면서 화를 냈다. 그러면 돌아 나와서 이제 그 친한 동료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사적 이야기까지 나누는 동료였다 하면은 아까 상사가 나에게 그 결제 서류를 보고 읽어보지도 않고 화를 냈어 라면서 그 사람한테 감정을 토로한다는 거죠. 집에서 이제 엄마랑 갈등이 있었다가 회사에 와서 있잖아, 우리 엄마랑 아까 좀 싸웠어, 속상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4단계까지 왔다면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공적인 관계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섣불리 또 나의 그 감정을 공유했을 때는 나중에 그 사람은 나의 감정을 들을 준비나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내 감정을 이야기해서 나중에 후회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적 이야기나 감정 공유 단계는 조금 친했을 때 저 사람이 좀 믿을 수 있는 사람, 말을 했을 때 나에 대해서 뒷담을 하지 않고 나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됐을 때 이제 사적 이야기나 감정을 공유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 하려면 첫 번째 마음을 열어야 된다. 두 번째 안녕하세요라고 한다. 안녕하세요 했을 때도 아까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도 내가 안녕하세요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가 나에 대해서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사실은 거기서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마다 그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단계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택시를 탔다. 택시 기사님한테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택시 기사님이 대꾸를 안 한다. 그럼 그 택시 기사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하면 안 되거든요. 역시 그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내 반응을 결정했을 때 상당히 안전한 대인관계, 상처받지 않는 대인관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벼운 주제 이야기를 했을 때 역시 상대가 이제 대꾸를 안 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 사람이 대꾸를 했을 때 지식과 정보의 공유 단계로 넘어가고, 지식과 정보 공유 단계로 넘어갔는데도 상대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를 당신 어디 미용실 갔어? 어느 영화 봤어? 했을 때 정보를 이렇게 오픈하지 않으면, 노출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상처받지 않는 안전한 대인관계를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도 이제 지식과 정보 공유 단계에서 상대가 반응을 한다면 사적 이야기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고, 또 사적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그 사람과 관계는 이제 멈추는 거죠. 또 사적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역시 사적 이야기를 공개한다면 나랑 친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감정 공유 단계로 넘어간다. 그래서 감정 공유 단계로 넘어갔으면은 이제 친밀한 사이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직장이나 어떤 공간에서 나의 편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성관계라면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데이트를 신청해도 되는 단계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감정 공유 단계까지 왔다면 이제 어느 정도 친한 사이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친한 사이가 됐다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친한 사이가 됐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대화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하고 친밀감을 느낀다 해도 내가 대화 기술이 없다면 역시 그 대인관계가 유지가 안 된다. 대인관계의 시작은 3단계거든요. 더 크게 나누면 3단계거든요. 먼저 대인관계의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죠. 대인관계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유지 단계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시작은 잘하지만 유지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시작은 잘하지만 유지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일단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는 한다는 거죠. 근데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기술이 부족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뭔가 이제 또 성격적인 문제나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격적인 문제나 이제 트라우마가 있다면은 그것은 또 전문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단지 내가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또 역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인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감이 없거든요. 자기가 항상 대인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세에 있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든가, 쉽게 말하면 옆눈으로 본다든가, 눈치 보는 거죠. 누가 봐도 자세에 있어서 왠지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고 눈치를 보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자세부터 바꾸셔야거든요. 이제 폼이라도 바꿔보자, 자세라도 바꿔보자, 그죠? 절 따라 세우십니다. 척추를 세우셔야 한다. 이렇게 척추를 딱 세운다. 척추 세우셨나요? 척추를 세웠으면은 어떻게 되냐? 시선이 자연스럽게 상대의 얼굴을 보게 됐고 시야가 확보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이라는 다큐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비유를 많이 하는데, 여기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밀림이나 정글에 비유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글에 살고 있다. 내가 이런 토끼인데 토끼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사자가 오는지 늑대가 오는지 풍랑이 오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야 된다. 척추를 세우고 사자가 오는지 늑대가 오는지 풍랑이 오는지를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인간 세상에서도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척추를 들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이제 상황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1대1의 관계에 있어도 이렇게 척추를 세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상대의 얼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대 행동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시선 처리에 있어서 상대의 행동을 본다. 이제 척추를 세웠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상대 행동을 관찰한다. 관찰하니까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만은 상대의 행동을 본다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본다는, 관찰하면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본다, 그죠? 그 다음에는 뭐냐? 이제 내 귀로, 두 귀가 있잖아요. 두 귀로 상대의 말을 경청한다. 그래서 시선으로는 상대의 행동을 보고 귀로는 상대의 말을 경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못한다고 하면서 가장 많은 한 이야기가 제가 말을 못해서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말을 못해서 대인관계를 못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50% 이상이세요. 근데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50분 동안 상담을 하면서 50분 내내 이야기하거든요. 상담사는 보통 말을 이렇게 경청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50분 동안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말을 못해서 대인관계를 못해요. 그렇게 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를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말을 못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청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이제 경청을 또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몰입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할까 하면서 자기 속에서 자기 내면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경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면 안 된다. 자기 자신과 대화는 자기 집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걸 멈추고, 한마디로 내면의 대화를 멈추고, 눈으로는 상대 행동을 보고, 귀로는 상대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사후적이란 말이 있어요. 사후적, 그죠? 남들이 다 웃은 뒤에 한참 뒤에 웃는다든가. 그게 사후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후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상담사가 볼 때는 그 자기 내면의 대화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남들이 웃으면 웃는 거. 이게 사후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내면의 대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내면에서 자기랑 대화하는 거죠. 자기랑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긴 필요하거든요. 자기 내면의 대화를 이제 하는 건 사색이라고 하는데, 사색은 집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 앞에 있는 당사자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대화는 멈추고, 앞에 있는 상대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그 태도가 이제 우리 그 상담사의 태도 중에서도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남의 행동을 볼 수 있고, 남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사실은 자기 고민이 사실은 없는 사람, 어느 정도 마음 공부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 공부가 되면 좋겠지만, 그 마음 공부가 안 됐을 때라도 이렇게 행동이라도 먼저 바꿔보면 이제 그 대인관계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안 됐다면 마음 공부도 차차 하셔야 되고, 또 우선 급하니까, 내가 대인관계를 못하고 힘드니까 일단 시선으로는 상대를 보자, 귀로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역시 뭐냐? 용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말을 건네는 것도 용기라는 거죠. 그죠?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용기라는 거죠. 또 상담센터에 와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것도 용기듯이, 지금 구독자님 중에서 어떤 분들이 대인관계를 못한다면 용기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말을 했을 때 비밀 보장을 안 해주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을 안 해서 혼자 소외된 채 살아가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서, 비록 누군가 그 상처받을지라도 용기를 내서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라잖아요. 사랑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지만 또 그 사랑을 함으로써 얻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 득실을 따져서 득이 맡으면 용기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안녕하세요라는 그 멘트, 처음에 제가 이제 대인관계의 첫 시작은 안녕하세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오늘 안녕하세요라고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점차 이제 대인관계를 잘하게 되실 거고, 또 안녕하세요 해서 이제 대화에 물꼬를 탔다 하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대인관계 고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이제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된다. 두 번째, 안녕하세요라고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라고 했으면 가벼운 주제부터 이야기한다. 가벼운 주제부터 이야기했으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지식과 정보를 공유했으면 사적 이야기를 나눈다. 사적 이야기를 나눴으면 감정을 공유해야 된다. 이제 감정을 공유했으면 이제 친밀한 사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고 해도 대화의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선으로는 상대를 보고, 귀로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또 혹시라도 시선 불안이 있으면 시선 불안에 있어서 그 내가 보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전체적으로 본다. 또 역시 마지막 단계는 용기를 내야 된다. 용기를 내서 두려움과 용기가 교차하잖아요. 그럼 용기를 내야 된다. 대인관계 첫 시작은 역시 마음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고, 대인관계의 마지막 단계도 역시 용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화의 주제에서 핵심은 결국 용기다. 용기를 가진 자가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두 단어로 요약하면 용기라는 것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인관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